안녕하세요. 프리즘 전공수학 김동입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 그 2026학년도 B11번 미분기하학에 대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출제 오류 가능성이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영상 끝부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는 공면에 대한 문제고요. 우선 처음 부분은 가볍게 fx가 이제 3차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2인 3차함수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는 fx라는 그 곡선을 이거를 이제 x축 둘레로 회전시켜서 얻은 회전면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조건은 사실 이제 풀이를 좀 도와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fx가 0보다 크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니까 우리가 이 fx가 뭐 이제 음수냐 양수냐 이런 거 고민을 별로 할 필요가 없죠.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3차함수고 뭐 0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네. 뭐 평이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이제 회전시켜서 나온 회전면이죠. 회전을 시켜서 회전면이니까 뭐 0보다 크다고 했으니 뭐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공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x는 0과 만나서 생기는 원 알파가 있고 x는 3분의 2하고 만나서 생기는 원 베타가 있고 x는 1과 만나서 생기는 원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x는 0에서 만나는 원 알파. 근데 얘는 지금 측지 공률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알파를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측지 공률이 0이고 자, 왜 여기 이 위치에다가 제가 이제 알파를 뒀는지는 좀 이따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베타도 측지선이에요. 그래서 베타도 이렇게 잘록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가 있죠. 감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x는 0인 지점이고 여기는 x는 3분의 2 여기는 x는 1 이 지점에서 이제 알파, 베타 그리고 이제 감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알파하고 베타는 지금 직지선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위선이죠, 위선. 자, 위선은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회전체에서 그 위선과 경선의 특징 회전면에서 위선과 경선의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둘 다 공통점은 모두 다 주곡선입니다. 주곡선. 주곡선인데 경선은 측지선이에요. 그러니까 공률이 법공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공률이 법공률의 절대값이에요. 근데 위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측지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전 반경 있죠. 회전 반경이
이 극값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직지선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y는 fx의 회전면에서 f 프라임 x가 0이다. 물론 이제 이건 매끄러운 함수예요. 매끄러운 함수로 했을 때 f 프라임 x가 0이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위선이 직지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일단 f 프라임 제로와 f 프라임 3분의 2가 둘 다 0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fx는 우리가 도함수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거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근데 이제 적분해가지고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 지금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2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 이제 x제곱 적분하면은 뭐 3분의 x세제곱 될 텐데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2가 되려면 이제 6을 곱해야 되겠죠. 요게 도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적분이 fx가 되는 거죠. 적분상수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2x의 세제곱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4x니까 적분해주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뭐 적분상수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감마의 경우에는 측지공률을 5분의 2라고 했죠. 이거를 제가 이런 경우에 주로 그 여러분들한테 다르부 틀장을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르부 틀장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카파 G가 측지공률이죠. 원래는 카파 N 내적 V인데 그게 똑같은 게 뭐냐면 카파 U 닷 B예요. 네, 카파 U 닷 B. 그래서 U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프를 보고 하면 되는데, 그쵸? 이게 지금 카파 U 닷 B가 KG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국 공면의 법벡터장이랑 곡선의 그 종법 벡터장이랑 수직한 곳에서 직접 공률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공면의 법벡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위선들의 종법 벡터장은 뭐예요? 위선이 있는 평면의 수직인 이 방향이 되겠죠. B. 뭐 이게 방향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방향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자, 감마를 살짝 볼까요? 감마가 지금 공률이 5분의 2에 이게 직접 공률이 5분의 2예요. 예. 그럼 이제 U랑 B가 이제 같은 방향이 돼야 되니까 아마 U 방향이 지금 바깥쪽이 아니라 네, 안쪽일 거예요. 안쪽 방향. 지금 왜냐하면 여기 감마에서 U 방향이 이렇게 돼야지 그 U 닷 B가 지금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면 그 반대거나 그죠? 예. 뭐 이거는 지금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알파하고 베타에서는 U가 B랑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 Y는 fx에 이제 XY 평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쵸? XY 평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프가 도함수가 0이 돼야지, 그쵸?
예, 법선 방향이 y축하고 같은 방향이 되면서 b는 지금 x축 방향이니까 서로 수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감마의 경우에는 u.b를 이제 계산하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 그래프를 살짝 보면 XY 평면상에서 자, 여기 이제 x는 1이라고 했을 때 이제 f'1은 얼마냐면은 f'1은 이제 1 대입해 주면은 그 지금 6 빼기 2 해서 6 빼기 4 해서 2가 나오죠. f'이. 자,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접선 방향은 성분이 x 성분 우리가 1로 한다 하면은 y 성분이 2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법벡터장이 성분이 크기가 지금 루트 5분의 1이고 크기가 지금 요게 루트 5니까 루트 5로 나눠야 되고 뭐 그쵸?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제로 뭐 요렇게 지금 돼야 되겠어요. B는 뭐죠? B는 B 방향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U가 되겠고 실제로는 뭐 어떤 건지 모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카파 G가 지금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공률 카파는 뭔가요? 공률 카파는 바로 F 값의 역수예요. 반지름이 그 이 위선의 반지름이 뭐예요? fx잖아요. 그죠? fx. 그래서 f1은 얼마예요? f1은 k예요. 그죠? f1은 k. 그래서 카파가 지금 k분의 1이고 u.b를 해주면 루트 5분의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k는 얼마다? k는 물론 여기서도 지금 fx가 양수라는 조건 쓰긴 써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절대값 k가 돼야 되는 거죠. 절대값 k분의 1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k는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루트 5. 자, 이쯤 해서 문제가 뭘 요구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f0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알파 위의 점에서 m의 가우스 공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f0는 얼마나 됩니까? f0 루트 5죠. 자, 사실상 이런 상황에 지금 fx가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임용시험 특성상 여기서 무슨 조건을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 나왔으니까. 그죠?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조건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맞는 걸 골라내야 될 텐데. 자, F0는 루트 5로 특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우스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 쪽으로 볼게요. 알파는 위선이고, 그리고 또 측지선이죠. 위선이니까 주곡선이죠.
자, 따라서 알파의 공률은 1 오브 f0야 지금. 그죠? 1이니까 루트 5분의 1이에요. 근데 요게 뭐가 되냐면은 주공률 k 파이가 되겠어요. 위선 방향 주공률이죠. 자, 그 다음 이제 경선을 생각하는데 경선은 x좌표는 t, 그 다음 y좌표는 ft, 그 다음 z좌표는 0인 경선을 생각하도록 하죠.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률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은 델타 프라임 t는 1. 자, f 프라임이니까 뭐예요? f 프라임은 뭐 6x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델타 프라임 t는 여기 이제 제로 4x 제곱이 아니라 4x 여기는 12x 마이너스 4 제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t는 0 대입합니다. 델타 프라임은 1, 제로, 제로고 델타 프라임은 제로, 마이너스 4, 제로고 따라서 공률은 델타 프라임 크기의 세제곱분의 자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제로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절대값 마이너스 4에서 4가 나오죠. 카파 델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위선 방향 주공률 루트 5분의 1 나왔어요. 그러면 경선 방향 주공률은 경선 방향 주공률의 절대값은 저기 4인 거죠, 4. 네, 4예요. 이게 이제 K 이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가우스 공률은 우리가 뭐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 f 프라임 제로가 음수죠. f 프라임 제로 음수. 자, f 프라임 제로가 음수니까 이게 그쵸. 지금 위선하고 경선이 휘어져 있는 방향이 같죠. 그래서 K는 양수가 돼서 가우스 공률이 양수가 되면서 이게 뭐가 된다? 가우스 공률이 양수가 되면서 이게 뭐가 된다? K 파이, K 이타 되면서 이게 루트 5분의 4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이게 저 같아도 일단 이게 시험을 본 상황이면은 이렇게 하고 말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강사니까 이거 이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거를 확인을 하려고 이제 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면을 계산할 때 이 사용하는 코드예요. 뭐 이게 복잡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제 얘를 그 그림을 그려보고 F는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F는 미리 입력을 해놨고 그림을 그려보고 뭐 이렇게 쭉 계산해서 가우스 공률 계산하는데 가우스 공률은 잘 나왔어요. 가우스 공률은 이 결과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루트 5분의 4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컷업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약간 매끄러운 공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컷업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fx가 E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루트 5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f-1이라고 하면 f-1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니까 이게 음수인 거예요. 보니까 그럼 이게 그래프가 안 나오네. 0보다 크게. 이 생각이 된 거예요. 여기도 루트 오고 이게 지금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만약에 어떤 분이 진짜 했는데 이걸 만약에 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장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내 계산이 어디가 틀렸나? 그거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한참 시간 썼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여기서 이게 여기 일단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많이 있냐 일단 풀이까지 푸는데 지장은 일단은 크게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이걸 제가 올리고서는 문제 푸신 분도 계시고 못 푸신 분도 계시고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정말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일단은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건 맞아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확인을 하게 되는 거는 값이 두 개 이상 어쨌든 나올 때 그때 확인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f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이거는 그냥 도와주는 조건인 거죠. 도움 조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특별히 이거 값을 뭐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중에서 특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고민 안 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지막에 확인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누군가 이게 여기까지 풀고서는 이게 했는데 범위가 안 들어와.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거를 이제 다시 계산을 점검을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악순환인 거죠. 이거는 정말 악순환이에요. 아무도 틀린 데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좀 이제 구제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방법 뭐냐.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일단은 글쎄요. 이게 전원 정답 처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냥 출제 의도대로 채점을 하는 것도 어쨌든 문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문제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 그러면 이제 그 답안지에다가 그거를 뭐 잘못 쓰면 적시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실은 뭐 100% 잘못된 문제라는 거는 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지만 그 그러니까 전권 부정이면 조건을 만족한 대상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참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false 하다는 거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이게 지금 조건이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답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폴셔스한 그 조건을 가지고 답을 출제 의도대로 낸 것도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출제 의도대로 채점을 하는 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크게 뭐 지금 여기서 뭐 그러니까 이거 그 완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거를 그냥 무효화할 수도 있죠. 뭐 전원 이거는 뭐 그냥 조사모사 같은 건데 전원 정답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재시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깔끔한 건 재시험이 깔끔한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이제 기관의 이 평가원의 뭐 어떤 자원이나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이런 그 스케줄이나 이런 거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굉장히 지금 요거 하나 때문에 그 예, 굉장히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어떻게 해결이 되던지 우리 선생님들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힘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